안녕하세요. 라인플러스의 윤인석입니다. 2020년 라인 데브데이에서 프로젝트 인셉션 워크샵 In the New Normal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맞이하게 되는 뉴 노멀 시대에 맞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같이 컨센서스를 만든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테크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라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크로스 펑셔널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라인의 글로벌 PJM 트레이닝 과정에서 트레이너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용된 실천 방법들을 통해 라인의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셉션 워크샵의 10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셉션은 애잘 인셉션, 프로젝트 인셉션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많이 알려진 프랙티스이고요. 그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것의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시점에 큰 회의실이나 강의장 같은 곳에서 프로젝트와 관계된 사람들이 모여서 페이스 투 페이스 워크샵 형태로 진행을 하곤 합니다. 인셉션 워크샵은 인셉션 덱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10가지의 질문들에 대해서 참석자들이 서로 자기의 생각을 나누고 조정하면서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테일하게 각각의 질문들이 얻고자 하는 결론들은 다르지만 크게는 10가지 질문을 관통하는 하나의 대주제로서 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셉션 워크샵이 라인에 적용될 때의 사례를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사용되어진 방법들과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라인 내에 특정한 크로스 펑셔널한 프로젝트가 두 번째 페이지를 지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멤버들 간에 컨센서스 이슈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당시에 저는 그 프로젝트에 TPM으로서 참여하고 있었고 시점은 올해 4월이었었는데 그때 인셉션 워크샵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프로젝트 멤버들에게 제안을 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가지 파트로 구성된 총 15명의 멤버가 참여하는 워크샵이었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리모트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라인에서는 비디오 컨퍼런스 미팅 툴인 줌과 온라인 화이트보드인 미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인셉션 워크샵을 제안했을 때 저의 목표는 이 3가지를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 멤버들 간의 컨센서스를 만들고 목표에 대해 같이 얼라인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의 스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프로젝트 멤버들 간의 R&R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R&R은 Role and Responsibility의 약자로 역할과 책임에 대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셉션 워크샵에 대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피치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정체성에 대한 컨센서스를 만들고 OKR을 통해 프로젝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이에 대한 실제의 액션 아이템을 프로젝트 멤버가 같이 만들고 얼라인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피치는 인셉션 덱의 10가지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프랙티스이고 OKR은 구글에서 적용하여 널리 알려진 프랙티스인데 프로젝트의 멤버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 나가는데 굉장히 유용하며 한국에서도 이미 많은 기업들과 많은 조직에서 OKR을 통해 목표 설정 및 달성에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Heaven and Hell과 Problem Solving이라는 프랙티스로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시점에 끝나는 시점을 예측해 보면서 미래 회고를 하고 이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해 보고 미리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유저 매핑이라는 프랙티스로 우리의 키 커스터머가 누구이며 그들이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밸류를 얻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을 정리해봄으로써 프로젝트의 스콥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노력이나 해야 할 일들이 프로젝트 내에서 잘 수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RACI라는 프랙티스를 통해 R&R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앞에서 목적한 3가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인셉션 덱의 10가지 질문들을 보면 각각의 질문들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들은 각기 다르지만 크게는 프로젝트에 대한 컨센서스를 프로젝트 멤버들 간에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셉션의 각 질문들을 라인의 상황에 좀 더 잘 맞는 방법으로 대답하기 위해 앞서 시나리오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프랙티스들이 조정되었지만 크게는 인셉션이 추구하는 목표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셉션 워크샵의 목표와 시나리오를 정리하였으니 본격적으로 워크샵을 준비합니다. 온라인 화이트보드 외 그림과 같이 각각의 프랙티스를 배치하고 구성을 합니다. 화살표는 앞 프랙티스의 결과물이 다음 프랙티스의 인풋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셉션 워크샵은 하루나 이틀 풀로 워크샵 데이로 설정을 해서 회의실에 모여서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리모트로 진행되는 워크샵이기 때문에 한 세션의 진행 시간을 최대 2시간을 넘지 않게 설계를 합니다. 2시간이 넘어가면 참석자들의 피로감도 올라가고 집중력도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션당 2시간씩 총 4일에 걸쳐서 진행하는 것으로 화이트보드의 설계를 진행합니다. 그런 후에 온라인 화이트보드 그리고 온라인 컨퍼런스 미팅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을 포함하여 워크샵에 필요한 자료들을 참석 멤버들에게 캘린더 스케줄에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워크샵에 참석할 멤버들이 워크샵에 조인을 했을 때 지켜야 할 그라운드 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미리 전달을 합니다.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워크샵이다 보니 통역이 배치되었고 줌의 통역 메뉴를 통해서 선호하는 언어로 들을 수 있으며 참석자들은 모두 카메라는 온하고 마이크는 오프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가이드를 합니다. 카메라는 온하는 이유는 현장 워크샵의 경우에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마주보며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 진행 상황에 따라 대처도 가능하지만 리모트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제약이 크기 때문에 참여한 멤버들이 그리고 퍼실리테이터가 카메라 화면을 통해서라도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워크샵 진행에 따른 발언 순서는 전적으로 퍼실리테이터가 컨트롤해야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 마이크는 오프한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또한 마이크가 장착된 유선 이어폰을 사용하도록 가이드를 합니다. 음성 청취가 원활하지 못하면 발언에 대한 의미도 전달이 어렵고 통역사분께서 통역을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어 워크샵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선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워크샵 시작 시점에 퍼실리테이터의 환경 세팅입니다. 1번을 먼저 봐주시면 모두 카메라는 온하고 마이크는 오프한 상태이며 모든 참석자의 얼굴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참석자의 얼굴을 갤러리 형태로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어떤 참석자가 참여를 했는지 혹은 참여를 안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참석자 리스트를 같이 표시합니다. 워크샵 진행 중에 의견 청취 혹은 특정 상황이 생길 경우 대응을 위해서 채팅창도 같이 표시를 합니다. 워크샵 진행 중에 저기 아직 카메라를 오프한 상태로 워크샵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있네요. 카메라를 온 해달라고 해야겠습니다. 2번을 봐주시면 온라인 화이트보드나 기타 자료들은 모두 웹으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에 진행에 필요한 자료들을 탭에 순차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둡니다. 특이하게도 두 번째 탭에 유튜브 사이트가 있네요. 유튜브 사이트에서 스타벅스 카페 뮤직을 검색해서 플레이를 해두고 볼륨이 크지 않게 적절히 조절합니다. 그리고 3번에서 퍼실리테이터의 온라인 화이트보드 화면을 참석자에게 공유합니다. 이때 유튜브에서 플레이되고 있는 스타벅스 카페 뮤직을 모든 참석자가 같이 들을 수 있게 컴퓨터 사운드도 같이 공유합니다. 이때 퍼실리테이터는 모니터를 2개 이상 사용을 하시면서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화면을 각각의 모니터에 표시를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워크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참석자의 화면을 보시면 온라인 컨퍼런스 미팅 툴의 설정은 퍼실리테이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 퍼실리테이터가 공유한 화이트보드 화면이 표시가 되게 되고요. 이때 참석자들은 스타벅스 카페 뮤직의 음악을 듣기 시작하게 됩니다. 앞서 카메라를 오프하셨던 분이 드디어 카메라를 온 하셨네요. 또한 워크샵에 참여하기 위해 웹브라우저에 사전에 공유된 온라인 화이트보드에 접속을 해둡니다. 참석자도 퍼실리테이터와 마찬가지로 1번과 2번의 화면을 다른 모니터를 사용하는 것이 워크샵 참석에 도움이 됩니다. 첫째 날의 세션의 목적은 프로젝트 멤버가 고래 얼라인하며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번의 체크인을 통해 아이스 브레이킹을 진행합니다. 기분을 좀 풀어주고 워크샵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음악을 통해 아이스 브레이킹을 더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화이트보드의 스티키 노트 기능을 사용하여 지금 기분 상태가 어떤지, 왜 그런지 참석자가 각자 적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체크인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인셉션 워크숍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엘리베이터 피치는 프로젝트에 대해 30초 이내로 설명하는 간단한 두세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스티키 노트를 사용하여 각자 의견을 적고 리뷰하고 카테고라이징 하면서 프로젝트만의 엘리베이터 피치 문장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스티키 노트에 무엇인가를 적거나 의견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씩 갖게 되는데요. 퍼실리테이터가 이때 음악을 플레이를 한다면 의견 작성의 집중도도 더 높일 수 있고 안정감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에 스타벅스 카페 뮤직은 계속 플레이와 포즈를 반복하며 워크숍의 분위기를 촉진시켜주게 됩니다. 완료된 엘리베이터 피치 문구를 달성하기 위한 좀 더 세부적인 목표와 액션 아이템을 만드는 3번의 OKR까지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프로젝트 멤버들 간의 골에 대해서 얼라인을 하게 되고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오늘의 워크숍의 목표는 달성입니다. 모든 세션이 다 끝난 후 퍼실리테이터는 오늘 진행된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하며 세션을 마칩니다. 두 번째 날에 인셉션 워크숍이 시작됩니다. 퍼실리테이터는 시작하기에 앞서 앞 세션에서 진행된 내용들과 오늘 진행하게 될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하고 소개를 하면서 끈에서 진행하는 일정이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석자들에게 인지할 수 있게 합니다. 온라인 화이트보드의 프랙티스 영역의 최상단에는 이 프랙티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진행에 필요한 가이드를 적어둡니다. 물론 퍼실리테이터가 말로도 설명과 가이드를 하겠지만 참석자들은 온라인 화이트보드를 보면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퍼실리테이터에게 추가로 질문을 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해본 프랙티스를 통해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상상해 보면서 동기부여를 촉진해 봅니다. 3번에 헬 프랙티스를 통해 진행 과정에서 가장 워스트한 케이스에 대한 순간을 상상해 보면서 약간의 위기감도 느껴봅니다. 각 프랙티스에 사용되는 스티키 노트는 그 목적에 맞게 컬러를 조정해서 사용해 봅니다. 긍정적인 의견은 안정감 있는 컬러로, 부정적인 의견은 위기감이 높은 컬러로 사용하면 참석자들이 집중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며 프랙티스 간의 구분도 훨씬 용이하게 됩니다. 헬에서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의견은 4번의 프로블럼 솔빙으로 옮겨서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볼 수 있을지를 상상을 해보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보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오늘의 세션이 다 끝나면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리뷰를 랩업을 합니다. 세 번째 날의 인셉션 워크숍이 시작됩니다. 프로젝트의 스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유저 매핑을 진행해 봅니다. 좌측의 1번처럼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 고객들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이 고객들에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2번의 온스테이지에 적어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핵심 고객들이 어떤 가치를 얻어갈 수 있을지 우측의 3번의 키 밸류에 적어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프로젝트 멤버들은 고객에 대한 인지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흐름을 인식하게 되며 동기부여를 촉진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진행되었던 업무들을 정리하고 가치에 근거해서 프로젝트의 스콥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4번의 백스테이지에 온스테이지의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들, 프로젝트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에 대해 나열을 해봅니다. 마지막 날의 세션입니다. 프로젝트 멤버 간의 아레나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유저 매핑에서 도출된 백스테이지의 항목들을 RACI 테이블의 자압 영역에 리스트를 해둡니다. 카테고리에는 온 스테이지에서 도출된 서비스를 기재하여 무엇을 위한 자압인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컬럼에는 2번과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각각의 역할들을 적습니다. RACI는 R, 자압 수행에 대한 책임, A, 자압 수행 완료에 대한 승인, C, 자압이 수행될 때 조언이나 협조, I, 자압의 결과에 대한 인폼, 이 네 가지의 큰 역할을 정의하여 각각의 자압이나 태스크들의 수행과 승인, 협력과 통제에 대한 역할을 정리함으로써 프로젝트 내에 필요한 업무에 대한 역할과 책임인 아레나를 명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3번과 같이 지난 세션에서 도출되지 않은 커먼한 업무들,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 리포트를 한다거나 회의를 세팅한다거나 로드맵을 준비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업무들도 추가로 도출하여 같이 정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인셉션 워크숍을 정리하기 위한 체크아웃을 진행합니다.
체크인할 때 느꼈던 감정이 워크숍이 종료된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요인들이 달라지게 했는지 적고 같이 의견을 나눔으로써 참여한 멤버 모두가 이 워크숍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를 서로 나누게 되면서 긴 시간 뉴노멀 시대에 맞게 여러 차례에 걸쳐 리모트로 진행되었던 프로젝트의 인셉션 워크숍은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후 온라인 화이트보드에는 진행했던 모든 결과가 그대로 남아있으니 필요하다면 워크숍의 결과를 문서의 형태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인셉션 워크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워크숍 종료 후 온라인 서베이를 진행하였으며 워크숍의 결과에 동의하는가, 프로젝트의 골이 잘 인식되었는가, 프로젝트의 스콥이 명확해졌는가, R&R이 명확해졌는가의 질문에 75%의 멤버가 1부터 5까지의 선택지에서 4점 이상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목표했던 인셉션 워크숍의 목표는 75% 이상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 달성이라면 물론 더 좋겠지만 온라인 서베이의 조사 특성도 있고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할 때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인셉션 워크숍이 종료된 후 나머지 25%의 멤버와의 컨센서스를 만들기 위해 다른 개선 방법을 고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 워크숍은 올해 4월에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도 이 인셉션 워크숍이 효과적인지 유효한지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헬스 체크의 결과를 보면 인셉션 워크숍 이후에 이 프로젝트의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좀 더 딥다이브하여 분석하는 프로젝트 머처리티 체크 결과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프로젝트의 머처리티가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프로젝트는 OKR, 프로젝트 헬스 체크, 프로젝트 머처리티 체크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프로젝트 멤버들의 골에 대한 동기화와 프로젝트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점검과 이를 통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의 프로덕트 매니저는 인셉션 워크숍은 우리 프로젝트에 매우 효과가 있었고 프로젝트 목표를 잡고 전체 멤버의 얼라인을 맞추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해야 될 액션 아이템과 멤버들의 R&R이 명확해져서 업무 속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코멘트를 통해 이때의 인셉션 워크숍이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과 같은 비디오 컨퍼런싱 툴을 사용해서 워크숍을 진행할 때는 참석자들이 미리 워크숍에 대해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먼저 준비하고 전달하는 것이 좋으며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통해 워크숍의 시작과 종료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2시간이 넘지 않게 끊어서 반복하는 것이 좋고 시작할 때 앞 세션에 대한 간단한 리뷰, 끝날 때 간단히 랩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퍼실리테이터는 참가자들의 발언을 관리하는 것이 좋으며 원활한 워크숍 진행을 위해 참석자들은 마이크를 모두 켜고 마이크는 오프한 상태에서 참석을 하며 유선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퍼실리테이터는 워크숍 시작, 중간중간 소리가 빌 때 음악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이때는 가사가 없는 재즈나 보사노바 같은 조용하고 편안한 음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스타벅스 카페 뮤직이 가장 무난합니다. 또한 소리가 빌 때 음악이 들리면 내가 계속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워크숍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화이트보드를 사용할 때는 도형을 사용하여 프랙티스를 디자인하게 될 텐데요. 이때 프레임을 먼저 배치하고 그 위에 도형을 배치하며 그룹핑을 한 뒤 락을 걸어둡니다. 그러면 참석자의 드래그 실수에 의해 도형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프랙티스 보드의 상단에 인스트럭션 가이드나 프랙티스에 대한 소개를 적어두어서 참석자가 불필요한 컴을 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고 프랙티스에 맞는 적절한 컬러의 스티키 노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퍼실리테이터가 리뷰를 할 때는 참석자가 같은 곳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별 같은 모양의 도형을 활용하여 스티키 노트 위로 옮겨가면서 리뷰하면 같은 곳을 보면서 워크숍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뉴 노멀 시대에도 프로젝트는 진행되며 이슈는 발생하고 때로 컨센서스를 맞춰야 하고 때로 회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이루어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세션이 지금과 같은 뉴 노멀 시대에 개선을 이루는 모든 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